예, 한국 GM 자동차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18년 또 그 이전에 굉장히 어려워져서 한국 GM이 한국에서 철수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힘들어졌죠. 그래서 정부가 기본적인 지원을 좀 해서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고 더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그때 약 8천억 정도의 우리 세금을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산업은행을 통해서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은행이 한국 GM의 지분을 17.02%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주주죠. 그러나 뭐 대주주지만 또 나머지 대주주는 역시 GM이기 때문에 그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몇 가지 이제 서로 권리 의무에 대한 조항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뭐 세 사람의 주주를 파견한다든지, 그다음에 경영 상태를 이제 한국 GM이 우리 산업은행에 보고하게 한다든지, 이런 서너 가지의 그 장치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보고를 받고 지속 가능한 한국 GM, 다시 말해서 언제든지 뭐 사업을 철수해가고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불안해하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럼 한국 GM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오늘 강력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한국 GM이나 글로벌 GM이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걸 산업은행이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물어도 보고 또 그런 대책을 세우도록 요청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걸 전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의 노동자들은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내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이죠. 이제 근데 우리 노동자들이나 노동조합이 산업은행을 직접 만나서 이런 논의를 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잘 안 맞죠. 그래서 이제 저희 정치권이 국회의원들이 대신해서 저희들은 이제 그걸 물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산업은행을 불러서 그렇게 이제 질문하고 또 우리 노동자들의 그런 요구 사항들을 전달을 했죠. 그 중에 이제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제가 우리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을 만나보면은 새로운 신차를 좀 투입해서 지속 가능한 생산이 되고 또 그 중에서 국내의 판매량도 좀 늘려서 좀 더 안정감을 갖게 해주고 또 그런 AS망들도 제대로 운영을 해서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전달도 했고요. 이번에 요청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분 유지를 하면서 한국 GM이 지속 가능하도록 산업은행과 정부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했고, 한국 산업은행 측에서는 그때 이후의 것은 아직 정확한 계획이 없지만 그런 현장 노동자들의 강력한 요구 또 그런 절박함들을 수용해서 잘 검토하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거부권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은행이 우리 노동자들이나 우리 국민들의 뜻을 잘 전달하기로 약속을 오늘 했습니다. 저희들이 국회에 들어올 때는 이런 우리 지역구 또는 내지는 대한민국 곳곳에 이런 문제 또 불안감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역할을 하려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직접 방문도 해주셨다시피 좀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잘 해결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이번 주는 좀 슬픈 소식이 있었죠. 마음이 안 좋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 좀. 그렇죠. 얼마 전 경기도에 1차 전지를 생산하는 알리셀이라는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났죠. 그 화재로 23분인가요?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요. 또 유가족들에게 참 정말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대형 화재, 대형 참사 정말 없어야 되는데요. 잊혀질만 하면 또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인재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소방본부에서 이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해서 화재 예방 상담까지 다 해주도록 했던 그런 것이었는데 결국은 또 이렇게 대형 화재가 일어났고 또 이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도
유사한 화재가 발생을 해서 이 화재가 반복될 거라는 그런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한 인재라고 봅니다. 우리가 산업이 발전해 가면서 과거에 없던 새로운 연료들이 쓰이게 되고 활용이 되는 과정에서 심각한 어떤 폭발이라든지 화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위험들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이런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빠르게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미 지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큰 비극으로 이어졌던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정말로 분노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매뉴얼이라도 제대로 만들고 그 매뉴얼이 지키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화재를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뼈저리게 느끼고요. 정부도 또 저희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정말 또 이렇게 큰 비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또 송구한 마음을 가진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어쨌든 최근에 그 리튬 전지라는 게 우리 국민들도 많이 들어봐서 알 텐데요. 우리의 이제 생활 속에 뭐 거의 이거 없이는 살 수 없는 그게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핸드폰 배터리, 그다음에 뭐 노트북 배터리, 온갖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 다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 1차 전지가 이렇게 대형 화재와 참사로 이어짐으로써 사실은 우리 군부대에 공급되던 1차 전지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그런 지적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결국 우리 안보까지도 위협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관리는 더욱더 철저해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철저한 매뉴얼을 만들고 그 매뉴얼이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이종석, 임성근, 신범철 3인의 증인 거부로 말이 많았죠. 혹시 이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이 최상병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수사에서 이 수사를 축소하고 또 거기 처벌받아야 될 대상들을 줄이고 그런 과정에 외압을 행사하고 이랬던 핵심이 바로 지금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이종섭, 임성근, 신범철 이 3인방인데 이 사람들이 정언 선서를 거부했어요. 그럼 정언 선서를 하지 않으면 거짓 정언을 해도 나중에 처벌을 안 받는 거죠. 결국 그건 뭔 말인가 하면 처음부터 나는 거짓 정언을 하겠다. 나는 거짓말하러 나왔다. 이 이야기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청문회하는 의미가 없어졌죠. 그렇죠. 어떻게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실시간 중계가 되는 이 청문회 정인으로 나와서 정언 선서를 거부하겠다는 발상 자체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나 오만한 자들이죠. 용서할 수 없는 오만함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진실을 은폐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짜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약속하고. 그렇게 봤을 때 이들의 태도만으로도 정말로 특별 검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자리가 되겠죠. 더군다나 최근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대통령이 이분들하고 뭐 전화도 하고 했던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지만 결국은 대통령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이 일개 사단장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권이 위태로울 정도의 막무가내 그런 걸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누군가가 대통령에게 그런 강한 요구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측면에서 그러면 그 누군가는 누구이며 그러면 임 사단장은 바로 그 누군가에게 청탁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추측이 나왔죠. 그래서 바로 25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도이치모터스가 연관되어 있다는 뉴스가 또 최근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 JTBC에서 특종 보도를 했는데요. 이 임 사단장이 그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이 대표를 어쨌든 군 골프장으로 초대해서 골프 모임을 하려고 했던 그런 카톡들이 다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정언하러 나와서 모른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근데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잘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짓 정언을 이미 한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벌써 이제 분노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임성근이 이종호 씨한테 부탁을 하고 이종호 씨가 김건희 여사한테 부탁을 하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에게 강한 영향을 미쳤다 하는 지금 합리적 추론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게 개인성이 굉장히 높은 게 지금 이제 증거가 드러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역시 이제 국정에 김건희 여사가 너무나 깊숙이 개입하고 있고 국가가 위태로워질 만큼 정권이 위태로워질 만큼 이렇게 자충우돌하게 대통령을 만들었다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의심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이종석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하고 차관한테 전화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전부 대통령이 다 했겠느냐 하는 지금 그런 의심까지 하고 있는 거죠. 이 중에 일부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화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지금 의심까지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는 상황에 와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대통령으로 우리가 누굴 뽑았느냐. 정말 이상한 나라가 됐다. 뭐 그런 지금 국민들의 큰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럼 대통령을 이렇게 전화를 몇 번 하도록 만든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고 왜 그렇게 했으면 그럼요. 어떻게 했는지가 지금 국민적인 궁금증을 자아내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지금 몇 달째 이러고 있는 거고요. 그 이제 그 입법 청문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조금씩 밝혀졌고 또 언론이 취재해서 밝히고 있는데 그 입법 청문회를 칼같이 진행했던 우리 정청래 의원을 국힘에서 지금 윤리 제소한다는 거 아닙니까? 진실이 밝혀질 걸 너무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정말 안타깝고요. 진실이 밝혀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끝까지 뭔가를 숨기고 싶고 축소하고 싶은 사람들, 그들이 뭐겠습니까? 범인인 거죠. 그들이 범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전국 당원 대회를 앞두고 있죠. 전당대회 준비위원으로 확정이 되셨습니다. 첫 회의를 오늘 개최했는데요. 그에 대한 소감이랑 각오 짧게 한마디 부탁드리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저는 뭐 미리 아까 말씀드린 그 산업은행 보고가 미리 정해져 있어서 회의에 오랫동안 있지는 못했고요. 저는 이제 회의에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번 전당대회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가장 간단한 하나의 결론을 얻을 수 있죠. 과거에 우리가 전당대회라면 전국 대의원대회였습니다. 전국 대의원대회의 줄임말로 전당대회라 했고요. 이번에 전당대회는 그러면 뭐냐? 전국 당원대회입니다. 전국 당원대회의 줄임말이 전당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게 되는 전당대회는 민주당에 있어서 어떤 의미냐? 이번 전당대회 이전의 민주당하고 이후의 민주당은 완전히 다르다. 그 이전에는 대의원 중심의 대의원을 통해서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민주당이었고 그 대의원들은 대체로 국회의원들, 현역 국회의원들이나 지구당 위원장, 지역위원장들이 거의 임명하다시피 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국회의원 중심의 또는 지역위원장 중심의 당이었다면 이번에는 그야말로 우리 권리당원들 중심의 당원 중심의 당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과거의 원내정당이라든지 국회의원 중심 또는 지역위원장 중심의 정당에서 그야말로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변화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되는 그런 전당대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국회 본관에 있는 우리 당대표 회의실로 걸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걸어갔습니다. 이번에 제가 느끼는 느낌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다. 당원 중심의 당으로 변하는 것이고 그 역사적 획이 그어지는 전당대회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더 국민의 뜻, 당원의 뜻을 잘 받드는 구조도 만들어야 되고 더 많은 참여가 있는 당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국민의 요구에 당원의 요구에 정확하게 부응하는 그런 당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국회에 와서 생생 이슈 3번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내에서 일어나는 더 생생한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요. 또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이 원하는 바를 더 실천하는 그런 좋은 소식들을 가지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